오늘 이제 그 군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뭐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작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작게는 작전 계획의 이제 준말이 작게입니다. 2015년에 마련된 건데 북한에 의해서 이제 전면전이 터진다든가 뭐 한쪽 구석에서 전쟁이 터진다든가 또 핵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계획이 작게입니다. 북한에 도발 징후가 있을 때 한미연합군이 먼저 공격해서 도발을 못하게 막는 선제 공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게 2015가 가장 최근 버전은 2015년 수립한 작게 2015호입니다. 작게 2015호, 2015년에 수립해서 작게의 작전계획 수립 주체인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 작게 북한의 군사령부나 평양의 주석공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 최신의 핵 초음속 미사일 위협도 고려해서 추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전쟁 계획을 잘 짜놔도 그 계획을 수행하는 군대가 오합지졸이면 백전백패입니다. 수시로 크고 작은 도발을 하는 북한의 버릇을 고치려면 또 전쟁이 터졌을 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투를 잘하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스포츠에서 우승하려면 땀 흘리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의 전투 훈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50만 군인의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내내 주한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지휘연습소, 이걸 CTX라고 합니다. 보통 로 대충 때웠습니다. 5년 내내 야구팀의 구단주가 감독과 코치들에게 운동장에서 땀 흘리는 타격 연습, 투수의 공 컨트롤 훈련, 수비 연습은 시키지 않고 미국 내셔널리그의 결승전 게임 녹화 장면 영상만을 보여주며 좋은 성적을 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꿰어내서 어떻게든 평화 시효를 해야겠는데 그러자면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연합훈련은 장난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사단급이 참여하는 실병력 운용 훈련입니다. 실제 군대가 참여해야 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참가하는 훈련이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벌써 작년입니다만 작년 하반기 훈련도 육군의 사단급, 해군의 함대, 공군의 비행단급이 참가해야 되는데 실제 참가한 병력은 그야말로 몇 명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군인들 몇 명만 참가해서 컴퓨터로 때웠습니다. 오죽하면 퇴임해서 한가하게 지내야 될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줄줄이 나서서 되지도 않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전쟁 선언 욕심 때문에 동맹의 준비태세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고 직격탄을 날렸겠습니까? 또 연합훈련을 하지 않은 군대는 7, 8년 동안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외과 의사와 같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야전훈련에 반대하니까 미군은 자체 주한미군을 알래스카로 옮겨서 독자적으로 훈련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훈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이런 아주 상식적인 말을 미군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전쟁이 났을 때 피를 흘려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한국과 미국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시작전권 행사를 하죠. 한국 정부가 하도 졸라대기에 할 수 없이 합의해 준 것입니다. 적절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북한의 전쟁 준비를 미리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이 문제는 북한 군대나 정권에 스파이를 심는 것 같은 20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자탐지 능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성 감시가 가능하지만 위성이 도는 궤도와 시간을 알아버리면 지상 작업을 할 때 얼마든지 숨기고 피할 수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시간에 불시에 숨어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전파로 정보를 탐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말부터 쓰기 시작한 스파이 정찰기 U2기가 같은 그 정찰기가 없이는 정보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가끔 여러분 서울 북방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높은 상공에서 북한을 정찰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입니다. 이 정찰기들은 오산 비행장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에서 뜨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고급 장비는 미군이 혼자 보유하고 운영합니다. 이런 정보자산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김정은이 몰래 핵탄두를 로켓에 장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로켓에 연료를 넣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후방에서 전방으로 병력이 이동한다든지 물자가 움직이다든지 하는 전쟁 준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군에 비하면 까막눈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과 짝짝꿍해서 몰래 통일하려면 이런 한미동맹이 필요 없겠죠. 북한에 슬쩍 정권을 바치려는 생각이면 한미동맹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한미동맹이 빈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군대가 항상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비실비실 국민 눈치를 보며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동안 피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의 골자는 전쟁을 막되 전쟁이 터지면 작전권을 연합사 사령부가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군도 당연히 동맹군으로서 연합사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작전권을 한국군에 넘긴다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나불나불 이재명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절차만 지켜서 넘기면 된다. 라고 질렀습니다. 나불나불이 말로 질러대는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결과가 어떨지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지지자들이 시원한 사이다 같다며 박수를 치니까 흥에 겨워 듣기 좋은 소리만 해대는 것입니다.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으로 다만 절차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나불나불이 말하는 절차는 단순히 서류 작업이나 회의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겠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 전략 타격 능력,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등 해야 할 과제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게 다 절차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천상 미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적당하면 나불나불은 어떻게 되받아치겠습니까? 내가 전작권 환수를 말하니까 정말 달라는 줄 알았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역대 연합사 사령관들이 한국 정부의 비협조에 쓴소리 한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한결같이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다라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문 정권이 멋진 실적과 정치적 승리를 위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과속을 악셀레레터를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반도 부근에 왔던 것이 언제입니까?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이 한국 영공에서 훈련한 것이 언제입니까? 역대 연합사 사령관 출신 장군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국내나 국외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현역 지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퇴역한 이후에도 매우 절제된 용어를 씁니다. 특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동맹국과의 관계는 거의 벙어리 노릇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제복은 문민, 제복 입은 군인은 문민 즉 시빌리안, 문민의 통치를 받는다는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현직 퇴역 미군 장성들이 한국 정부 자기들이 주둔군 사령관으로 재직했던 국가에 이처럼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세계가 칭찬하는 한미동맹을 2류, 3류 동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주한 미국 대사는 공석입니다. 부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호주 대사를 지낸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딸은 일본 대사로 최근에 왔습니다. 그것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미국은 지난 연말부로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일본과는 통화 스와프를 연장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급할 때 달러를 잠시 빌려줬다가 빌려줘서 다른 나라의 결제에 쓰도록 서로 돕는 제도로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호주의 아무에게도 안 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 Anything but ABP라고 그러죠. 박근혜만 아니면 뭐든지 좋다 그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 Anything but 에 몰두한 소갈딱지 없는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사회주의 좌파 맹목적 박수를 치는 문바가 모른 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중국에 윙크하고 미국에 각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며 숨어서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는 3월 9일은 나라를 새로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